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팩트 플리스. 부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한스 로슬링지음. 작가는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의사, 최고의 스타 강사이며 1948년 스웨덴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그는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몰두하다 2017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글칼을 든 성난 한무리 남자들에게 도륙당할 뻔한 나를 이성적 언정으로 구해준 이름 모를 용감한 맨발의 여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간극 본능. 우리에겐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 나아가 상충하는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둘 사이에 거대한 불평등의 틈을 상상하는 거부하기 힘든 본능이 있다. 인류의 85%가 소위 선진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15% 중 상당수는 두 사각형 사이에 있고 세계 인구의 6%에 해당하는 15개 나라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적어도 서양인의 머릿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다. 한마디로 세상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둘로 나뉘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다수가 중간에 속한다. 서양과 그 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부자와 빈자 사이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가 아니라 4단계 소득 수준으로 나누며 1단계는 하루 1달러로 출발하며 5명의 자녀가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물을 길러오기에 맨발로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한다. 2단계는 소득은 4배가 되며 하루에 4달러를 번다. 3단계는 하루 16달러를 번다. 저축도 하고 수도도 설치한다. 4단계는 하루에 32달러 넘게 번다. 부유한 소비자이다.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떠난 적도 있다. 오늘날 절대 다수는 중간층인 2단계와 3단계에 분산되어 있다. 평균 비교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을 잘하고 미국이 멕시코보다 소득이 높은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미국과 멕시코라는 두 집단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두 집단은 겹치며 둘 사이에 간극도 없다. 극단 비교론처럼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는 흥미롭고 도발적이며 솔깃해서 간극 본능을 매우 쉽게 촉발시키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를 과도하게 극적으로 나누지 않고 4단계로 구분한 방식은 이 책에서 독자가 배울 사실에 근거한 사고의 틀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부정 본능. 세계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대 오해. 줄어드는 나쁜 건 16가지. 합법적 노예제, 기름 유출, 값비싼 태양광 패널, HIV 감염, 아동 사망, 전쟁 사망, 사형, 유연 휘발유, 항공기 사고 사망, 아동 노동, 재난 사망, 핵무기, 천연두, 매일 입자, 오존층 파괴, 굶주림. 늘어나서 좋은 건 16가지. 새로 나온 영화, 자원보호구역, 여성의 투표권, 새로 나온 음악, 과학, 작황, 탈문맹, 올림픽, 아동과 청소년의 암 생존율, 여학생, 관찰 대상 종, 전기보급, 휴대전화, 물, 인터넷, 예방접종. 활동가와 로비스트는 일정한 추세에 일시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전반적으로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교모의 표장에 과장된 우려와 예측으로 사람들을 겁준다.
부정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의뢰이 나쁜 뉴스가 나오려니 생각하는 것이다. 언론과 활동가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극적 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부정적 이야기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더 극적이다.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그중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몰라 위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우리는 서로 연결된 투명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런 세계에서 고통을 보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다. 긍정적 변화는 훨씬 흔하지만 그 소식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직선 본능.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는 곧 끝난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제 아동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아이들이 더 태어나서가 아니라 노인의 수명이 길어진 것도 주 원인이다. 인구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게 증명된 방법으로 극빈층을 없애고 교육과 피임으로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 결혼 연령, 여가 활동비 등이 직선으로 연관되어 있다. 소득을 초등교육이나 예방접종 같은 삶의 필수 요소와 비교하면 S자 곡선이 나타난다.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곡선은 미끄럼틀을 닮았다. 치아 건강이나 교통사고 등은 낙타 혹 곡선으로 중간이 볼록한 형태로 나타난다. 에볼라나 바이러스처럼 2배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2배 증가 곡선도 나타난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걸 나타내는 곡선이 어떤 형태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곡선이 눈에 보이는 부분 너머로 어떻게 연장될지 안다고 단정하는 경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엉터리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공포 본능. 공포에 들면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물어보면 거의 항상 높은 순위는 뱀, 거미, 높은 곳, 좁은 공간에 갇히는 건 4가지다. 그 다음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바늘, 비행기, 쥐, 낯선 사람, 개, 군중, 피, 어둠, 불, 익사 등이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화와 관련된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조상은 신체 손상, 감금, 독에 대한 두려움 덕분에 생존율이 높아졌다. 오늘날 자연재해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자연이 변해서가 아니라 다수가 더 이상 1단계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는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닥치지만 피해 정도는 매우 다르다. 부유할수록 철저히 대비한다. 공포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게 하고 실제로 위험한 것은 외면하도록 한다. 크기 본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한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익명의 아이들 수백 명에게 주목한다면 언뜻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극빈층 국가에서의 냉정한 계산법이다. 찢어지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좋은 곳에 쓸 자원을 훔치는 꼴이 되니까요. 수치보다 눈에 보이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지나치게 주목하면 우리 자원을 문제의 일부만 모두 쏟아붓을 수 있고 따라서 훨씬 적은 목숨을 구할 뿐이다. 사람들은 비유를 왜곡해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그 상황을 오판하는 상황도 본능이다. 크기 본능의 2가지 측면은 부정 본능과 더불어 세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크기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수를 비교하라. 큰 수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일정한 크기를 넘어선 수는 다른 수와 비교하지 않으면 항상 커 보인다. 그리고 크다면 어떻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은 싸움과 휴전을 번복하며 2000여 년을 지속했다. 베트남을 프랑스가 점령한 기간은 200년이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있었던 베트남전은 20년이었다. 그 기간에 비해서 베트남 전쟁은 상대적으로 베트남인들에게 의미가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비교하고 나누라. 뉴스에 수치가 달랑 나오면 하나만 나오면 내 머릿속에는 항상 경보음이 울린다. 그 수를 무엇과 비교해야 할까? 그 수는 1년 전에는 어떻을까? 10년 전에는? 비교 가능한 나라나 지역은 어디일까? 어떤 수로 나눠야 할까? 이 수와 관련한 총합은 무엇일까? 1인당으로 한 사람에는 몇일까?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비교한 뒤라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일반화 본능.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소수를 가지고 심지어 매우 드문 단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속한 범주 전체를 속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극 본능은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 일반화 본능은 우리가 저들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일반화 본능은 어떻게 억제할까? 더 나은 범주를 찾아라. 국가는 달라도 소득 수준이 같으면 삶이 놀랍도록 닮았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 수준이 다르면 삶의 방식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나 문화, 국가가 아니라 소득이라는 것이다. 내 범주에 의문을 품어라. 내 범주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매우 유익하다.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범주에 늘 의문을 제기하는 효과적인 방법 5가지가 있다. 내부의 차이점과 집단 간 유사점 찾아보기, 다수에 주의하기, 예외사리에 주의하기, 나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하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할 때 주의하기, 운명 본능, 반을 기통하기.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을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문화, 종교, 국가, 국민은 바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탈바꿈한다. 아프리카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국가들은 빠르고 믿을 만한 성장을 달성하리라 예측했고 따라서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그러나 IMF의 예측이 계속 빗나갔고 이들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자 은퇴기금도 불어나지 않았다. 위험은 낮고 수익은 높다고 생각한 국가가 알고 보니 위험은 높고 수익은 낮았다. 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는 투자기근에 시달렸다. 운명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더딘 변화는 불변이 아니다. 지식을 업데이트할 준비를 하라. 특히 사회과학은 계속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단일 관점 본능.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단순한 생각에 크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아이한테 망치를 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다. 가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은 그 전문성을 활용할 곳을 찾고 싶어한다. 그래서 전문가는 더러 어렵게 얻은 지식과 기술을 본래의 활동 영역을 넘어선 곳에도 착용할 방법을 고민한다. 수치는 단일한 해결책이 못된다. 수치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모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치 없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 수치만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다. 치료는 단일한 해결책이 못된다. 쿠바가 단일한 이념에 매달린 탓에 건강한 나라 중 가장 빈곤하듯 미국은 부유한 나라 중 가장 허약하다. 비난 본능. 비난 본능은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이다. 비난 본능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잘못한 쪽을 찾아내는 이 본능은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비난 대상에 집착하느라 정작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지 못한다. 서양인이 자신의 책임을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은 비난 본능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처럼 살 수 없다가 맞다. 우리는 비난 본능 때문에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합당한 수준 이상의 힘과 영향력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나 최고 경리자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를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누군가의 면상을 갈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다급한 본능. 영업사원이나 활동가가 딱 이런 말투로 이야기한다.
지금 하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급한 본능을 자극한다. 이렇게 재촉하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보다 빨리 결정하고 당장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침착하라. 그건 대개 사실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절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다. 이 책을 듣고 다른 것을 해도 좋다. 다급한 본능은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낄 때 즉각 행동하고 쉽게 만든다. 경고가 상식이라면 진짜 다급한 일에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다급한 본능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늘 하루 특가.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 그리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정보성 메시지를 만들어 거기에 자신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를 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피되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사이에 관심의 불을 지피면서도 머리는 늘 냉정함을 유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는 데 사용해야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행동을 촉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긴급상황. 이거를 지금 당장 읽으시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 5가지. 전세계 유행병, 금융위기,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이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집중해야 할 분야다. 냉철한 머리와 확실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과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 극적 조치가 아니라 아기 걸음마 같은 조치와 꾸준한 평가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명분이든 모든 활동하는 위험을 존중해야 한다. 사실 충실성 실천하기. 수년 동안 우주와 싸운 뒤 사실 충실성을 정의하기에 이른 지금 사실 충실성이란 말이 이 여성의 행동을 묘사하기에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성난 군중이 극적 본능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래서 이성적 논쟁으로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 여성은 용기가 있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 날카로운 논리와 완벽한 웅변술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사실 충실성이 내 목숨을 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겸손과 호기심을 가르쳐야 한다. 겸손이란 본능으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이고 지식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호기심이란 새로운 정보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아울러 내 세계관에 맞지 않는 사실을 끌어안고 그것이 내포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지와 싸우고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널리 퍼뜨리면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을 고무적이고 유쾌하게 소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은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일이며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대단히 보람있는 일이다. 그리고 지식을 퍼뜨린 후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가 무척 짜릿했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